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도 하지만 이제는 부동산의 매물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한 최근에 보면은 무순위 줍줍이라고 해서 아파트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그런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빨리 하루라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오르는 가격을 보면서 매도자 같은 경우에 그 물량을 쉽게 팔려고 하지가 않죠. 그리고 최근에 같이 부동산의 거래가 침체되고 그리고 부동산의 물량들이 좀 쌓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게 되고, 많이 호가가 높았던 이런 물량들이 이제 호가가 낮춰져서 거래가 되게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니까 관망하려고 합니다. 이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무순위 줍줍, 무순위 청약 물량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물론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물량들이 나오게 됐을 때 지표를 보고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경쟁이 치열했던 청약 경쟁률의 그 시기가 있었다면은 이 부동산의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는 이 청약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저조해지고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2, 3년 전을 회상해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분양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수십 대 1은 고사하고 수백 대 1이 넘는 그런 청약 물량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또 청약, 뭐 반값 아파트, 이런 물량들을 도전해 가지고 당첨받게 됐을 때는 로또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또 아파트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 구독자분들도 아마 청약 신청을 했을 건데, 최근에는 이렇게 수백 대 1, 뭐 수십 대 1이 넘었던 서울의 아파트 분양 물량마저도 이제 고분양가 또는 입지가 조금 좋지 않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미계약 물량들, 그래서 무순위 줍줍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 과거에도 이런 현상들이 똑같이 반복이 됐거든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침체기 부동산 시장을 거치면서 이렇게 많은 부동산의 가격들이 조정을 받고, 그리고 많은 아파트 청약을 통해 가지고 무순위 물량들, 그리고 아파트 미분양 물량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물량들을 지나쳐 갔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조정된다, 떨어진다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관망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면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적극 공감을 하고, 만약에 2주택자 이상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기를 잘 조율해가지고 투자 전략을 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구축의 아파트를 삼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오른 가격을 내가 다 주고 지불하고 사기보다는 가격을 조정받았을 때 그러한 아파트들을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이죠. 그런데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의 아파트입니다. 신축의 아파트, 새 아파트. 그렇기 때문에 청약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희소 가치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는 수도권 핵심 지역의 청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십 대 1,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이제 상회하고, 또 최근에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들이 신축 아파트보다는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축 아파트를 갈망하고 선호하기 때문에 주택의 가격,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의 수요층이 여전히 두텁고 그런 아파트의 가격이 너무나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도 미계약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량들이 쌓이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오를지 내릴지 누구도 모른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지금과 같이 만약에 양도세 매물들이 나오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망을 하고 부동산의 가격들이 조금 떨어져서 거래가 된다면, 아파트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신축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거고요.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미계약 물량들, 즉 줍줍의 물량들이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예전에 다 이런 과정들을 겪었죠. 그렇게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더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청약 통장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주택이 있는 다주택자인 저 같은 경우에도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추후에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하락세가 만약에 더 이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2주택자 이상은 1순위 청약에서 자격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자격 제한이 풀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청약을 신청하지 않게 됐을 때는 지금 현재의 계속 지속해서 강화됐던 청약의 제한들을 풀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부동산의 시장이 침체되고 거래가 안 되고 정말 많은 가격의 하락폭이 연속된다면 많은 사람은 더욱더 두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신축의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과도하게 금액이 싸지 않으면 청약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미분양 물량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미분양 물량들이 나왔을 때 그때는 비로소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이순위들도 청약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물량들, 신축의 아파트들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분명히 있었던 우리의 과거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망하고 기다렸을 때 용기 내서 그러한 주택들을 가져온 사람들이 많은 시세 차익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앞으로 부동산의 시장이 침체되고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떤다면 저는 반드시 반대로 생각을 할 겁니다. 앞으로 가격의 조정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나 많이 기다리기보다는 이런 신축 아파트들의 공급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미계약 물량이라든가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선점해가지고 그런 물량들을 내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은 굉장히 쉽게 신축의 아파트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아마 두려워할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도 이제는 부동산의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는 이런 무순위 줍줍의 물량이라든가 아파트 청약의 물량을 신청하지 않고 단순히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용기 내서 그러한 주택들, 그리고 미분양 물량들, 무순위 줍줍의 물량들을 가져온 사람들이 결국에는 시세 차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여러 신도시, 검단이라든가 옥정이라든가 이런 많은 이기 신도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죠. 그때 당시에 가가지고 그냥 무순위 물량들, 그리고 남아있는 미분양 물량들을 그냥 가서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3억, 4억에 계약할 수 있었어요. 34평의 아파트들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나쳐갔죠. 그리고 나서 지금 7억, 8억, 9억이 되니까 이제서야 그때 가격이 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가격들이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때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의 가격은 한번 오르게 되면은 아주 반토막 나거나 그 이하로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물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은 그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만약에 미분양 물량들이나 미계약 물량들이 지금 이제 나오게 된다면 주변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울에서도 그런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물량들이 나오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예전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실제로 이런 물량들 중에 여러분들이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물량들이 있다면 반드시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나 구축의 아파트가 아닌 신축의 아파트,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미래의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인구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축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쉽게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양을 하면서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는 곳들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지만은 미계약 물량이라든가 무순위 청약의 물량들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청약을 통해 가지고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있었을 때는 그런 물량들의 청약을 해가지고 비싸더라도 내 집 마련하기를 원했는데 만약에 이런 무순위 청약이라든가 그리고 미분양 물량들, 미계약 물량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이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량이 많고 내가 선택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아지면은 사람들은 결정을 하지 못해요.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테크 마인드가 세팅이 되고 나의 기준점이 쓴 사람들은 그런 물량들 중에 내가 원하는 물량, 나한테 맞는 물량,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과 맞는 물량들을 선택해서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기를 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재테크 공부를 오랫동안 하시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용기 내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신축의 아파트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신축의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주택자 분들도 이런 기회가 점점점 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가격이 만약에 더욱더 떨어지고 조정을 받고 심리적인 그런 위축 국면이 오게 된다면 거기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건데 이 선택의 폭이 많았을 때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이 항상 승리자가 됐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막연하게 주택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연하게 내가 시점을 정해놓지 않고 그리고 데드라인을 정해놓지 않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조건이 된다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떨어졌을 때 이런 신축 아파트들이 미분양이나 미계약 물량이 나왔을 때 그 물량을 잡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이 물량을 잡게 됐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2년, 3년 뒤에 잔금을 치른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안 좋지만 2년, 3년 정도 더 딜레이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계약금은 필요하겠지만 내가 이 시점을 좀 잡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년이나 3년이 지났을 때는 이 하락의 국면, 조정의 국면이 반등이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상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서울에서도 많은 무순위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물량들을 보시면서 이제는 아파트 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옳지 않은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미분양 물량이 오거나 경기가 하락 국면에 있을 때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공부하시고 특별 공급에 대한 조건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통장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만약에 조정이 돼서 이러한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이 청약 통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만이 이러한 물량들을 내 것으로 좋은 물량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안 좋은 부동산 시장이 연속되게 된다면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그리고 시간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시 한번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영상을 접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전략은 틀려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의 경기가 하향되고 조정되고 만약에 대출의 완화라든가 그리고 아파트 청약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시간의 전략들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시기가 이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가 길어질지 아니면 그 찰나의 시간일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무순위 청약의 물량들이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고려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상황과 이 청약통장의 전략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무순위 줍줍의 물량들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좋은 물량들만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물량들, 여러분들한테 맞는 내 집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갑돌이 아빠가 저기 있는 강남을 보니까 내가 강남을 봤을 때 하염없이 먼 길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먼 미래를 보고 먼 길을 가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없을 수 있어요. 바로 눈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눈앞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디딤돌 전략을 쓰면서 다가가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너무나 짧게 가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한 발 한 발씩 나가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단 중요한 것은
것은 실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실행할 때 결과로 다가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용기 내서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모아놓을 수 있는 종잣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재테크 마인드가 얼마나 확립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하고 유튜브를 보고 생각한 것을 실행하지 못했다면 그 실행의 시기가 어쩌면 찰나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청약의 시간들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다가오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 누구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러한 시간의 찰나들, 기회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